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8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6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윤 4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이모월 경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경인이 되겠습니다. 자, 2020년 6월 16일 오늘 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그 경금 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 되는 그런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월령이 어떤 월령이냐를 대비해서 보는 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10개의 천간, 즉 10천간 중에서 7번째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양,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이 된다라고 해서 경금은 양금이 됩니다. 양금이 있으면 또 음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음금은 경금에 이어서 이제 10천간 중에서 8번째 글자에 해당되는 글자가 해당되는 신금이 있는데, 그건 이제 내일 음금 신금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오늘 경금 양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완철금이다라고 하는 단어 하나 정도만 기억한다라고 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뭐 걱정하거나 어렵게 여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단하고 거칠고 단단하다, 그 다음에 거칠다, 쉬운 말로 무쇠 같은, 무쇠인데 매끈하게 단련이 된 그런 무쇠가 아니라 땅 속에서 캐는 원철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쇳덩어리 같은 경우에도 땅 속이라든가 그냥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면 시펄겋게 녹이 슬거나 거칠거칠하거나 또 굉장히 날카로운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쇳덩어리 같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경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단단하고 강한 것이 바로 또 경금이면서 가장 또 거칠고 날카로운 것 또한 경금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 중에서 또 경금 다음으로 단단한 것이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작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경금입니다. 간목을 갖다가 동량지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있기 때문에 동량지목으로 간목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뭐 임수라든가 수 가지고 간목을 작발할 수 없죠. 병화라든가 정화로도 간목을 작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금이어야지만은 간목을 작발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내일 공부하는 신금이 아니라 경금, 가장 단단한 경금으로서 간목을 베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고 하죠. 금강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 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광석 중에서 가장 단단한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이아몬드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일반 어떤 걸로 또 이 경금을 단련할 수가 없겠고, 다이아몬드는 뭘로 단련한다? 다이아몬드로서 재련을 한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다이아몬드, 금강석처럼 가장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고 거칠기 때문에 그냥은 용도가 없겠고, 다이아몬드 원석도 어떻게 돼요? 잘 이쁘게 모양을 만들어서 반지라든가 보석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죠. 원석인 다이아몬드 금강석을 갖다가 재련을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신금을 말하는 거고요. 그 원석은 바로 경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단련을 하거나 재련을 해야지만 뭐 여러 가지 경금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러 가지 기물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있겠죠. 쇠도 만들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칼도 만들 수가 있겠고, 내지는 반지, 귀걸이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단 반지, 귀걸이인 신금 같은 경우는 단련을 마친 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련을 마치기 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은 단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화는 병화로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대장간에 있는 그러한 불을 정화로 보는 것이고요. 병화 같은 경우에는 태양지화로 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것이지, 병으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화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화는 등촉지화이기 때문에 반드시 땔감 연료인 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특히 간목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경금을 갖다가 정화로서 단련을 하고, 불꽃을 좀 강렬하게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충분히 단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어떤 월령? 5월이라고 하는 월령이죠. 5월. 자, 5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이면서 이 계절은 여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5월을 중하지절이라고도 하고요, 염천지절이라고도 합니다. 중하지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 초하다, 중하다, 모하다 이렇게 구분할 때 그냥 중하라고 하는데, 이 5월, 4월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염천지절 내지는 염상절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염상절 뭐냐면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염자가 한자로 어떤 염자냐면은 뜨거울 염자를 쓰는 거예요. 뜨거울 염자. 그리고 매우 세찰 열자, 매우 뜨겁다, 그 다음에 매우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2개월 중에서 12개월 중에서 가장 화가 왕한 계절이 바로 이 5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5라고 하는 것은 그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병화라든가 기토라든가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을 단련하는 것은 뭘로 단련한다? 정화로서 단련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바로 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화가 적당하게 왕한 것이 아니라 경금을 단련할 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매우 강한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군인이라고 하는 강한 남자들이 있어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군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고 국민의 재산과 국민의 어떤 안녕을 위해서 적군들을 막아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군인들은 항상 훈련 같은 것을 많이 해요. 훈련. 그죠? 그러면 이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경금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경금. 그죠? 그러면은 이 훈련하고 군인들을 이렇게 연마하고 하는 것을 아마 정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뭐냐면 5월에 화가 이렇게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군인을 훈련시키는 것이 뭐냐면, 훈련이 너무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 예를 들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 혹석이라고 하죠. 혹서기는 기온 자체가 한 30도 이상, 35도 이상, 뭐 뜨거운 데는 한 40도까지 올라가면은, 군인도 사람이죠. 군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혹서기에는 좀 매우 뜨거울 때는 낮에 같은 경우는 훈련을 휴식하고 내지는 이제 정훈 이게 뭐 교양을 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육체적인 훈련을 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게 되면은 사람도 열사병이 걸리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이런데 경금 같은 경우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 오중에 있는 정화 가지고 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는 쓰는데, 이게 너무 왕한 거죠. 너무 경금을 단련할 정도 이상으로 왕하게 되면 경금을 기물을 만드는 것, 어떤 용도가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녹여버려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경금을 단련하는 화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이 열기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열기를 갖다가 낮춰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금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경금의 열기가 또 좀 식혀주는 것이죠. 대장간에서 칼을 만들 때 불에다만 계속 달구는 것이 아니라 불에 달겠다가 기름이라든가 물에다 넣어가지고 열기를 또 식혀주는 역할도 같이 하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로 단련하고 또 물로 식혀지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해야지만 금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 주어서 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는 것이고요. 수가 있어서 경금을 갖다가 또 뭐예요? 단련하는데 필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라고 하는 수가 있게 되면, 이 임수로는 5월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임수로는 경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세짓, 경금을 말끔하게
닦아내는 역할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개수가 있으면 또 어떨까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뭐 이거 임수 하나 있으면 되는데 뭐 개수까지 또 필요가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수는 조후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또 물론 이제 조후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하긴 하지만, 임수는 어떤 개념이냐면 금을 갖다가 뭘 한다? 도세한다라고 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경금이 5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수가 필요할 때는 먼저 임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용도를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임수의 역할인 것이고요.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경금의 용도하고는 별개로 5월에, 즉이 염상절, 염천지절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시원하게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임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개수는 개수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개수를 포기하고 임수가 있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더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있으면 금상첨화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부득이 한 개지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 더, 5월도 마찬가지고 4월도 마찬가지고, 이 염상절인 4월, 5월, 미월의 경우에는 수가 매우 약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수만 딸랑 있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금, 같은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신금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신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의 뿌리도 될 수 있지만, 경금이 5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경금 자체도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일간도 좀 약하죠. 그래서 금이 있게 되면은 경금도 뿌리를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임수도 뿌리를 얻기 때문에 반드시 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같은 금이 있어서 일간 경금과 같은 비견이라든가 겁재와 같은 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한데, 유금과 신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라고 하면 저는 뭐 유금보다는 요 신금이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거는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요거는 숙제로 한번 내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같은 금이 더 좋고 신금보다는, 왜요? 요 신금보다는 유금이 금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강한 금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저는 신금을 더 좋다라고 하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5월에 태어났을 때 먼저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봅니다. 임수가 있으면 임수를 쓰는 것이고,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쓰는 것인데,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둘 다 있으면 더 좋은 것이고, 만약에 한 가지만 있다라고 하면 요 임수가 있으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이렇게 일간, 경금, 임수도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이렇게 금이 있다라고 하면 일간과 식신인 임수가 뿌리를 얻어서 더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관성을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식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총명하고 언변도 좋고, 그 다음에 경금일간이기 때문에 매우 어떤 사람 강단이 있고 맺고 끊는 것이 매우 철두철미한 그런 좀 무서운 사람이, 제가 무섭다고 해서 안 좋은 쪽으로 무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이라든가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뭐 사적인 어떤 감정에 얽매여 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사주가 좀 짜여지게 되면은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라든가 개인의 어떤 안녕보다는 좀 대의 큰 뜻을 좀 이루려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정관과 또 정관을 쓸 수 있고, 식신을 같이 아울러서 용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포부 같은 것도 굉장히 큰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겠죠. 단 사주 명식이 또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으며, 또 생시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의 명식과 생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일간을 본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원령을 놓고 보게 되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격국을 논할 때는 일단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놓고 격을 잡습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이 오화라고 하는 음화를 받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관성인데 일간은 양에 해당이 되고 관성은 음에 해당이 되니 이거는 정관이 되겠고 정관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화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격을 취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용신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오화는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생각하시고 기토와 정화를 두 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간으로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정관격으로 보지 않고 오중에 있는 요 기토 인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인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인격 얘를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기토가 아니라 정화가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요거는 오중에 있는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그야말로 오리지널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장간 중에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월지 자체를 가지고 격을 잡는데 월지 자체 어떤 걸 봐요? 당연히 본기를 보고 격을 잡겠죠. 그러면 당연히 경금이 5월이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격 자체는 매우 꼼꼼하고 세심하면서 강단이 있고 그 다음에 맺고 끊음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격만 놓고 봤을 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경금이 5월이 태어나게 되면 관성이 왕하고 일간 자체가 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약, 일간은 약하죠. 근데 정관은 어떻게 돼요? 왕합니다. 그래서 신약, 관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만약에 관살, 화가 한 점 더 많아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살중신경 내지는 신약 살왕, 신약 살왕한 그런 사주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병화가 투출되었다거나 아까처럼 정화가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원령 자체가 정관이라 하더라도 그냥 큰 틀로 놓고 봤을 때 살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포인트 어디 있습니까?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화가 너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병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일간은 약하기 때문에 일간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령에 있는 화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왕한 화는 절제시켜줘야 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단단한 금과 가기 때문에 그래도 웬만한 열기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가 있어서 열기를 식혀주고요.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수를 생주해 준다라고 하면 그야말로 중화를 이룰 수 있는 사주인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천간을 먼저 한번 봐볼게요. 천간 월간의 임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금이 5월이 태어났을 때 정관경 화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라고 그랬죠. 정화로서 오중에 있는 정화로서 단련을 하는데 그 단련이 어떻게 돼요? 군의를 훈련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월간의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까 이 임수로는 화를 억제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을 말끔하게 깨끗하게 담금질해서 재련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간에 경금이 다시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경금은 일간도 도와주죠. 비견겁제니까 비견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도 생해주게 되니까 요 틀만 놓고 봤을 때는 갖출 것을 갖추었습니다. 임수도 갖추었고 임수를 도와줄 수 있는 비견 경금도 갖추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천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반듯하죠.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멋있고 갖추고 갖춘 격식을 갖춘 품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내막을 한번 봐야죠. 내막을 봤을 때 연지에 자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원령에 있는 오화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좌오상충하죠. 좌오충이 되게 되면은 자수도 상해를 입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화도 같이 상해를 입게 되는 거니까 이건 국세가 어떻게 돼요? 정관격이 어떻게 돼요? 파격이 되는 거예요. 격을 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쉬운 말로 물을 떠먹을 때 바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가지가 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진 바가지를 안 쓰느냐? 물을 먹으려고 하면 쓰긴 써야죠. 하지만 깨진 바가지를 가지고 쓰면은 모양새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품격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격이 파는 사주들이 그렇게 썩 좋다고는 볼 수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오늘은 경인일주가 되겠죠. 여기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돌아와서 경인일주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요 3주만 놓고 봤을 때, 자, 일간 경금이 됐든 연간에 있는 경금이 됐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뿌리가 있다 없다, 뿌리가 전무하다, 전무 오로지 전자에다가 없을 무자, 완전히 없다라고 하는 뜻이죠. 선생님 아까 오중에 있는 기토 말씀하셨는데 오중에 있는 기토로 생주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중에 있는 암장되어 있는 기토만 가지고는 금을 생할 수가 없겠고요. 오중에 있는 기토가 천간으로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요거를 가지고 금을 생해 줄 수는 있습니다만 기토가 투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중에 있는 기토는 쓰기가 어렵고 또 거기다 대고 좌우상충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경금 오중에 있는 기토도 그렇게 녹록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연간에 있는 경금이야 비견이니까 크게 문제될 바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일간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것인데 일간이 뿌리가 하나도 없고요. 격도 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금이 일단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시에서라도 경금의 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경금의 뿌리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으로는 경금을 갖다가 단련하는 것이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거는 어떤 생시를 맞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번 그거는 생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맨 먼저 병자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요거 좌우상충되는 것을 어떤 분들도 요 자수도 우하고 충하는 것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충하는 것이고요. 시지에 있는 자수는 우하고 충하지 않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은 자, 병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자, 좌우상충돼서 우화가 깨져 있다 하더라도 우화가 100% 깨지진 않아요. 원령이기 때문에. 근데 병화가 투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병화는 어디에 뿌리를 두냐면 인에도 당연히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고요. 자, 경금을 단련할 때는 화로서 단련을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화로서 단련할 때 화는 정화라야지만 된다고 그랬고 병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할 수 없다라고 했죠. 오히려 이건 칠살이기 때문에 경금 자체가 지지로 자 병자시가 되면 그나마 시지에서도 경금의 뿌리가 없게 되죠. 그러면 일간이 이거는 극약한 그런 사주가 극약 사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일간도 약한데 칠살의 극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천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사주가 되겠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사람이 좀 겁이 많고요. 진취적이지를 못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고 병술시 또한 똑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자수가 있다 하더라도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되죠. 인오술 화국을 이렇게 호국이 아니고요. 화국이죠. 화국을 짓게 되면 아까 제가 생시가 없었을 때는 좌우상충하게 되면 자수도 깨지지만 오화도 깨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병술이 됐을 땐 얘기가 좀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삼합을 완전히 구전한 거죠. 어느 하나가 빠진 것이 아니라 삼합을 완전히 구전했을 때 이렇게 좌우가 상충하게 되면 화가 오히려 더 살아나게 되고요. 오히려 자수는 독수오건이 돼요. 수오건 이거는 화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더 살아나게 되고요. 경금 자체 뿌리가 없으니까 왕화에 의해서 경금은 파극을 당하게 되죠. 임수로서 왕화를 억제시켜줘야 되는데 자수가 날아가 버린 상태에서 임수가 뿌리가 없겠죠. 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일간도 극해를 받게 되겠고 연계 하나에 있는 경금도 극해를 받게 되겠죠. 쉬운 말로 땅에 막 용암이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그 안에 바위덩어리라든가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증발되고 바위덩어리 다 녹아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병자시에 비해서 병술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일단 일간을 도와주는 운을 만나야 되는데 갑신대원, 을유대원 이때는 좀 나쁘지 않겠죠. 근데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좀 초년운이 매우 제가 봤을 때는 불리한 운세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정축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해서 매우 좋다는 아닙니다. 그래도 병자시, 병술시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일단 일간경금이 축에 뿌리를 두게 되겠고, 이거는 통근도 가능합니다. 통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금이 통근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축에 간신히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이렇게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경금이 비빌 언덕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비빌 언덕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되더라도 운세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일간 경금을 좀 도와주는 국세로 가야 된다. 역시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좀 신약지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좀 좋지 않은 거고요. 자, 이건 나머지 생신은 이제 빨리빨리 한번 봐볼게요. 무인 기묘시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거예요?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이거는 매금시켜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나마 기묘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토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의격으로 격이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토가 뭐예요? 경금 이렇게 생해주는 역할을 하지만 뭐예요? 이 기토도 매우 약한 기토 더하여 좌우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토의 뿌리도 매우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무인시에 비해서 기묘시가 좀 낫다라고 하더라도 역시나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간 시간의 경금 비견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는 것. 그 다음에 시지에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죠.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건 진토와 축토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이 진토는 금이 통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거는 진토는 금을 생하는 토생금의 역할만 할 뿐인데, 요 축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도 하지만 금이 축토에는 통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진토보다는 축토를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요 생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갑신시가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지만, 요 신금을 보게 되면 이 신금은 금도 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수도 뿌리가 돼서 좋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인신상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좋지 않죠. 좌우상충에다가 인신상충되는 이런 사주 좀 피해야 될 생시가 됩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나마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을료시죠. 을료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유금 보는 것보단 신금 보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인목이 일지에 있기 때문에 인신상충돼서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이지 신금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인이 아니라 뭐 다른 뭐 진이라든가 다른 일지였다라고 하면 갑신시가 나쁘지 않지만, 인이 있기 때문에 인신상충돼서 안 좋은 것이고요. 유금은 충은 되지 않죠. 뭐 인연 원진까지 봐서 이거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경금이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어차피 이 금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금이 수를 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좌우상충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고요.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또 경금하고 서로 또 탐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냐면 임수 경금이 뿌리를 얻는 거, 생주를 받는 거, 이런 건 좋지만 나머지 것들 충이라든가 서로 탐합하는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실도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